빗줄기는 어둠처럼 쏟아졌다. 18세기 말 라따나 꼬신 왕조 초기에 혼란한 기운이 감도는 치앙마이 북부 산악지역. 칠흑 같은 밤, 아라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티크나무 저택의 담을 넘었다. 구릿빛 피부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검은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어린 시절 지역 토오차야의 탐욕스러운 음모로 존경받던 지도자였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 외딴 사원에서 무술, 크라비크라봉과 생존 기술을 익히며 그는 오직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차야의 침실로 예상되는 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라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비단 옷을 걸친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아란의 검이 번뜩이며 남자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러나 쓰러지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아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차야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란을 향해 열려 있었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란은 비틀거리며 창문을 통해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끔찍한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시작이었다. 아란은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폐허가 된 사원의 불상 앞에 쓰러진 그는 흙과 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흐느꼈다. 복수는커녕 무고한 이의 피를 손에 묻힌 것이다. 그날 이후 아라는 깊은 죄책감의 그림자에 잠식되었다. 낮에는 루앙포스님의 가르침 아래 불경을 읽고 명상을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쓰러져 가던 남자의 공허한 눈빛이 그의 영혼을 오담했다. 시간이 흘러 건기가 찾아왔다. 메마른 바람이 사냐를 휩쓸었다. 아라는 자신이 해친 남자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던 목수였으며 핌이라는 어린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를 잃은 핌은 핑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라는 차마 그녀 앞에 나설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밤마다 핌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땔감이 떨어질 때쯤이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집 뒤편에 쌓았고 식량이 부족해 보일 때는 사냥한 작은 짐승이나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바나나 잎에 싸서 문 앞에 몰래 두고 갔다. 달빛 아래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그의 그림자만이 묵묵히 속죄의 행위를 반복할 뿐이었다. 핌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막막하기만 했던 겨울 혹은 우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도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점차 감사함과 함께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갸름한 얼굴에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핌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작은 나무 장신구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신구를 팔고 돌아오던 핌은 강가에서 무심코 한 청년을 보게 되었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체구의 청년.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과묵해 보이는 얼굴과 슬픔이 깃든 듯한 깊은 눈빛. 핌은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지만 낯선 이에게 선뜻 다가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것이 아란과의 첫 만남이었다. 아란 역시 핌을 알아보았다. 시장에서 씩씩하게 물건을 파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었다. 가슴속 죄책감이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을의 좁은 길이나 강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아라는 늘 핌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맑고 강인한 눈빛은 자꾸만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핌 또한 아란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를 어렴풋이 느끼며 그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다. 어느 날 밤 핌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황급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다. 강가에서 보았던 그 청년이었다. 핌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남몰래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그였던 것이다.
알 수 없는 설렘과 함께 그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한편 아란의 고뇌를 지켜보던 루앙포스님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아란아, 내 마음의 강은 어찌 이리 거세게 흐르느냐. 흐르는 강물은 모든 것을 싣고 가지만 내 마음의 돌은 내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스님의 지혜로운 말에도 아란의 죄책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핌을 향한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연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홀로 무술 수련에 더욱 몰두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 위로 새로운 고뇌의 흔적이 더 씌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치앙마이의 러이끄라통 축제의 밤이 찾아왔다. 빙강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띄운 크라통,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은 배이 별처럼 떠다녔다. 촛불과 향,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크라통들은 각자의 소원을 싣고 밤의 강물을 따라 흘러갔다. 핌 역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담아 정성껏 만든 크라통을 들고 강가로 나왔다. 강가에는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핌이 인파 속에서 크라통을 띄울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우연히 아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홀로 강둑에 서서 말없이 흐르는 크라통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핌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란은 놀란 듯 핌을 돌아보았다. 평소의 무뚝함 대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핌은 손에 든 크라통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혹시 크라통 안 띄우세요? 아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핌은 자신의 크라통을 들어 보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아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투박하게 만든 작은 크라통을 꺼냈다. 꽃장식도 촛불도 없는 그저 바나나 잎으로 엮은 작은 배였다. 이것뿐이지만 핌은 아란의 크라통을 보고 다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나란히 강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핌은 아버지의 평안을 빌며 크라통을 강물에 띄웠다. 아란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한 뒤 자신의 크라통을 조심스럽게 띄워보냈다. 그의 소원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깊은 속죄와 용서에 대한 갈망이었다. 두 개의 크라통은 밤의 강물 위에서 잠시 함께 떠가다가 이내 인파 속 다른 크라통들과 섞여 멀어져 갔다. 그날 밤 아란과 핌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란은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물론 핌의 아버지를 해친 끔찍한 비밀은 제외하고서였다. 핌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밤의 강물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게 이어지고 있었다. 축제의 밤이 지나고 아란과 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아란은 더 이상 핌을 피하지 않았고 핌 역시 그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란의 내면은 여전히 폭풍우 속이었다. 핌을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핌의 밝은 미소 뒤에 드리워진 슬픔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숨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한편 지역 토오차야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눈독들여왔던 핑 강변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그 땅의 일부는 핌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다. 차야는 핌이 여자 혼자라는 점을 이용해 헐값에 땅을 빼앗으려 했고 핌이 이를 거부하자 교활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핌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 핌을 압박했다. 마을 사람들은 차야의 횡포를 알면서도 그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핌은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서 홀로 차야의 압력에 맞서야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란은 분노와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이 핌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런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란은 더 이상 숨어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밤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야의 수하들이 핌의 집을 위협하러 왔을 때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수련한 크라비크라봉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핌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의 싸움 방식과 특유의 분위기는 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핌은 자신을 도와준 복면의 사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아란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야는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자 더욱 악랄해졌다. 그는 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녀가 마을의 규칙을 어겼다는 누명을 씌워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다. 위기에 몰린 핌을 구하기 위해 아란은 다시 한번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차야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밤마다 차야의 저택 주변을 살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차야와의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아란은 핌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차야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아란은 며칠 밤낮으로 차야의 저택을 살핀 끝에 차야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그는 이 증거를 몰래 빼내어 핌의 누명을 벗기고 차야의 몰락을 꾀하려 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아란은 다시 한번 차야의 저택에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하지만 차야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저택 주변을 맴도는 낯선 그림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다. 아란이 결정적인 증거가 보관된 서재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숨어있던 차야의 수하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를 덮쳤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좁은 복도에서 아란은 현란한 검술로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해야 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아란은 뛰어난 실력으로 수하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싸움 도중 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고 복면의 일부가 찢겨나갔다. 바로 그때 차야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이었구나. 감히 내 집에 숨어들어? 차야는 횃불을 아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찢어진 복면 사이로 아란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한편 아란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핌은 루앙포 스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스님은 핌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이내 결심한 듯 핌과 함께 차야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이 저택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복면이 반쯤 벗겨진 아란이 차야와 그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아란의 얼굴, 그토록 익숙하고 어느새 가슴 깊이 자리 잡은 그 얼굴이었다. 아란? 핌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가늘게 떨렸다. 아란은 핌의 목소리에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바로 그 순간 차야가 악랄하게 외쳤다. 오호, 저 계집이 내 놈을 아는 모양이로군. 잘 보아라, 핌! 내 아비를 죽인 원수가 바로 이놈이다. 내가 똑똑히 보았지. 그날 밤 내 아비 대신 이놈의 칼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차야의 외침은 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사랑했던 사람, 자신을 남몰래 도와주던 그가 아버지의 원수라고? 핌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사랑과 배신감, 슬픔과 원망이 뒤엉켜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란은 차야의 폭로와 핌의 절망적인 눈빛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차야는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아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아란은 마지막 힘을 짜내 차야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가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핌을 보호하려는 절박함과 자신의 죄를 마주하려는 처절함으로 움직였다. 오랜 싸움 끝에 아란은 마침내 차야를 제압했다. 차야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듯 비참하게 쓰러졌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아란에게는 승리의 기쁨 대신 더 깊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피 묻은 검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핌에게 다가갔다. 때마침 들이닥친 루앙포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차야의 몰락과 저택 안의 참상을 목격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깨진 기물과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는 아란과 핌 그리고 루앙포 스님만이 남아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 빗줄기는 처연하게 지붕을 두드렸다. 아라는 폐허가 된 정원의 오래된 불상 앞에 힘없이 서 있는 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빗물과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뒤섞여 흘러내렸다. 핌,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아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차야를 노렸지만 어둠 속에서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매일 밤 후회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마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핌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듣는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아란의 슬픈 눈빛,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사랑과 원망, 용서와 증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했다. 루앙 포스님은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는 핌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핌,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원하는 고통의 사슬을 더욱 단단히 될 뿐이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핌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은 쉽사리 길을 찾지 못했다. 아라는 고개 숙인 채 핌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세 사람을 둘러싼 밤은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채 미동도 없는 아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고통이 그녀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핌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늘 자비롭고 온화했던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본다면 무엇을 원했을까? 복수일까? 아니면 용서일까?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연꽃을 생각했다.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 어쩌면 용서란 그 연꽃처럼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내는 가장 어려운 자비의 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루앙 포스님의 말씀도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이해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란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핥히고 있었다. 하지만 아란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속죄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차야라는 거대한 악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핌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란의 어깨에 가만히 얹었다. 아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핌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고 잔잔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세요, 아란. 핌의 목소리는 아직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아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핌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는 아마 평생 나를 따라다니겠죠. 핌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도 보여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아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면 이 고통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죠.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핌은 눈물을 닦고 아란을 일으켜 세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당신의 죄는 당신 스스로 짊어지고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미워하는 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라기보다는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아라는 핌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빛을 발견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핌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루앙 포스님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흙 속에서 마침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차야의 몰락 이후 마을에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이내 평화를 되찾았다.
차야가 불법으로 빼앗았던 재산과 땅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핌 역시 아버지의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밝히지는 않았지만 차야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영웅 대접을 받기보다는 조용히 속죄하는 삶을 선택했다. 아라는 루앙포 스님의 사원에 머물며 불법 공부와 수행에 더욱 정진했다. 동시에 그는 핌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을 묵묵히 도왔다. 망가진 집을 수리하고 밭을 가는 것을 도왔으며 핌이 만드는 나무 장신구를 팔 수 있도록 시장의 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그는 결코 핌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았고 늘 한 걸음 뒤에서 그녀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핌 역시 아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아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속죄의 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같은 설렘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조심스러운 존중의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보듬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다시 우기가 찾아왔다. 비는 끊임없이 내렸고 빈 강물은 불어났다. 어느 날 폭우로 강둑의 일부가 무너져 핌의 집 근처까지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강둑을 보수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바로 그때 아란이 나타났다. 그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태로운 강둑으로 뛰어들어 흙더미를 나르고 통나무를 박으며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 힘을 보탰고 마침내 무너진 강둑을 막아낼 수 있었다. 흙과 땀, 빗물로 범벅이 된 아란의 모습을 보며 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진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핌은 처음으로 아란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란의 몸에 남은 흉터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보듬어 안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치앙마이의 조용한 마을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삶의 장을 조심스럽게 열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란과 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처럼 여기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핌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땅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핌은 여전히 아름다운 나무 장신구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아란은 농사일 외에도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선업을 쌓아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옅어지고 평온함과 자비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루앙포 스님은 때때로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 두 사람을 만나고는 했다. 스님은 아란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에게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아란,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 너는 이제 그 힘을 얻어가고 있구나. 스님의 칭찬에 아란은 그저 겸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핌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날이 많아졌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아란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란의 몸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 그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이자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증명하는 훈장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가끔씩 해질 여기면 빈 강가에 앉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곤 했다. 강물은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실어 멀리 흘려보내는 듯했고 떠오르는 달빛은 그들의 미래를 조용히 비추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죄책감과 용서, 사랑과 연민으로 얽힌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연인보다도 깊고 단단한 유대로 이어져 있었다. 어느 해 건기,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논밭은 타들어가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갈 때 아라는 며칠 밤낮으로 산속을 헤맨 끝에 아무도 몰랐던 깊은 산속의 샘물을 찾아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샘물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만들었고 덕분에 마을은 최악의 가뭄을 넘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란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자 희망이었다. 빔은 수로 공사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란의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란. 아란은 빔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비극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치앙마이의 푸른 산과 맑은 강물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를 넘어선 사랑과 구원의 서사시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몇 해가 더 흘렀다. 아란과 빔은 마침내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루앙포 스님의 주례 아래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결혼식 날 빔은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작은 연꽃 조각 목걸이를 꺼내 아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것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 아란은 목걸이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빔을 끌어안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워졌다. 그들은 여전히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장신구를 만들며 살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아란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빔의 얼굴에선 슬픔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의 집에는 늘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시간이 흘러 빔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맑은 눈은 빔을 닮았고 강인한 기상은 아란을 닮아 있었다. 아이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아란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에게 과거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결코 겪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아이에게 검술 대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란과 빔의 집은 더욱 활기가 넘쳤다. 아이는 아버지 아란을 따라 밭에 나가 일을 돕고 어머니 핌에게 나무 조각하는 법을 배웠다. 아란은 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삶의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종종 아이를 데리고 루앙포 스님의 사원을 찾아 불법의 가르침을 함께 듣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집 앞 콧마루에 앉아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란의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고 빔은 아란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아란, 빔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란은 빔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요, 빔. 당신과 아이는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구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과거의 어둠을 이겨내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치앙마이의 밤하늘 아래 세 식구의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슬픔보다는 기쁨과 희망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업보의 사슬은 끊어졌고 자비의 연꽃은 만개하여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아란과 핌 그리고 아들 차이의 삶은 계절의 순환처럼 평온하게 이어졌다. 차이는 무럭무럭 자라 총명하고 마음씨 따뜻한 소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약자를 돕고 자연을 아꼈으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재주로 섬세한 나무 조각을 만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차이를 아끼고 칭찬했으며 아란과 핌은 그런 아들을 보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아란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겸손했지만 그의 지혜와 연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을에 아란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는 언제나 성심껏 그들을 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불타던 청년이 아니었다. 오랜 수행과 속죄의 시간, 그리고 핌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내면을 얻게 된 것이다. 핌 역시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뛰어난 손재주로 만든 장신구와 생활용품으로 가게의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다. 대신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넘실거렸다. 어느덧 루앙포 스님은 매우 연로해졌다.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아란을 불렀다. 사원의 고요한 법당 안, 스님은 아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란,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다. 네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내 눈에는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했었지. 하지만 보아라, 이제 내 눈에는 자비와 평화가 담겨 있구나.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업보의 강을 건넜다. 참으로 장하다. 아란은 눈시울을 붉히며 스승의 손을 잡았다. 스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내가 얻은 평화와 행복이 바로 내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다. 부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니라. 며칠 후 루앙포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아란과 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스님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했다. 아란은 스승의 유고를 사원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아란과 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와 사랑하는 아들 차이가 있었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딱지가 앉았고 그 위에는 새로운 삶의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지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아란과 핌은 중년이 되었고 아들 차이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차이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섬세함, 그리고 루앙포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아버지처럼 무술을 익히진 않았지만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끌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고 많은 이들의 신망을 얻었다. 어느 해 이웃 마을과의 오랜 물 분쟁이 다시 불거져 마을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양쪽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날선 대립을 이어갔고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때 차이가 나섰다. 그는 양쪽 마을의 어른들을 설득하여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중재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지혜로운 해결책 제시에 감복한 양쪽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오랜 갈등을 풀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차이는 아버지 아란을 능가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아란과 핌은 아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아란은 차이에게 자신의 과거, 특히 핌의 아버지를 해쳤던 비극적인 실수에 대해 언젠가는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란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던 상인이 마을에 들렀다가 아란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다. 그는 오래전 아란이 복면을 쓰고 차야의 수하들과 싸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던 사람이었다. 상인은 술에 취해 마을 사람들에게 아란의 과거 무용담을 떠벌렸고 그 과정에서 아란이 과거에는 무서운 무사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존경하는 아란의 예상치 못한 과거 이야기에 술렁였다. 일부 젊은이들은 그를 더욱 영웅시하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차이 역시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아버지가 늘 평화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무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차이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차이는 아란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아버지가 과거에 무사였다는 것이요? 아라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 복수를 위해 보냈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핌의 아버지를 실수로 해치게 된 끔찍한 날의 기억까지. 아란의 고백은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 그리고 핌의 용서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의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차이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비극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다. 이야기를 마친 아라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차이야, 이것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다. 너에게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를 원망해도 좋다. 차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과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리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어찌 아버지를 원망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는 실수를 하셨지만 평생 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두 분의 삶 자체가 제게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상처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라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들의 이해와 지지는 그에게 또 다른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처음으로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했다.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차이의 의연한 태도와 아란의 변함없는 성실함 앞에서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아란의 과거보다는 현재 그의 모습, 즉 자비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아란과 핌은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며 서로를 아끼고